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팝업 창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팝업 1이라는 요 녀석한테 좀 내용물을 조금 많이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색상을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비즈레드 500 좀 주고. 그러니까 팝업 창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팝업 창 말고도 다른 곳 부분에다가 쓰면 여러분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팝업창 로렘을 한 10개 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 10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용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PC에서 보면은 괜찮지만 모바일에서도 이 팝업창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줄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X 버튼이 어떻게 됐어요? 화면 밖으로 밀려났죠. 그쵸? 화면 밖으로 지금 밀려났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 입장에서 나는 요거를 팝업창을 어떻게든 닫아야 되는데, 왜냐면 팝업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열자마자 미리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열려 있는데 웹사이트 들어왔을 때 고객이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쵸? 굉장히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팝업 창을 그러니까 팝업 창이 여기 넘어가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열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 열리면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팝업 창의 내용이 많죠. 그렇죠? 내용물이 많으니까 밑에 내용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을 줄이니까 뭐가 발생했죠? 요 내용물이 뭐가 발생했다? 넘침이 발생했죠. 즉 넘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팝업 바디에다가 오버플로우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Y축을 자 오토라고 해볼게요. 오토. 자, 근데 오토라고 주면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넘침이 발생은 하긴 했지만 얘한테 한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야, 너는 딱 어디까지가 한계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를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계를 한번 줘볼 건데 여기다가 높이를 한번 100VH를 할게요. 100VH 그냥 높이를. 근데 그냥 높이를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뭐예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VH를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100VH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높이가 아니라 맥스 헤이트를 줘야 돼요. 맥스 헤이트. 그래야지만 맥스 헤이트를 주게 되면 뭐예요? 일단 내용물이 있는 만큼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늘어나도 어디까지가 한계다? 100VH까지가 한계다. 화면 높이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화면 높이까지가 한계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한계를 얘한테 부여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한계를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100VH, 즉 화면 높이만큼은 안 늘어납니다. 더 이상. 근데 지금 보면 화면 높이까지 늘어나면서 여기 윗부분이 잘렸죠. 자, 그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 자, 칼큘레이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한 마이너스 40픽셀 정도 빼볼까요? 그러면 요 정도. 자, 한 50픽셀 정도? 더 빼지죠? 한 55? 요 정도? 60이라 해볼까요? 60? 70? 얼마큼 빠지나? 좀 더 빼볼까요? 80? 한 70 정도 주는 게 낫겠네요. 화면을 꽉 채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근데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 내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오버플로우가 있다 했죠. 얘를 Y를 오토라 주게 되면 얘는 뭐예요? 넘치면 뭐가 생겨라? 스크롤바가 생겨라. 넘치면 스크롤바가 생겨라. 그러니까 넘치지 않으면 원래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데
넘치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바가 생겨라. 그러면 얘는 얘만의 팝업창에 스크롤바가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팝업창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다? 스크롤바가 얘는 이제 웹사이트의 스크롤바인 거고 얘는 팝업창의 스크롤바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다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크롤바도 별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스크롤바는 뭐 그렇다 쳐요. 왜냐면 팝업창 수준의 스크롤바니까 얘는 봐야 되고, 근데 웹사이트에 있는 웹사이트 내용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이 스크롤바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팝업창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실제로. 근데 팝업창이라는 거, 팝업창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내용이 우리가 화면을 줄였을 때 넘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넘쳐버리니까 X수표가 위로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웹사이트 너머로.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주어주는 거예요. 네,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맥스에잇은 뭐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대 높이가 요만큼인 거예요. 최대 높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내용만큼만 가져가는 거고, 그 내용만큼, 그 안에 있는 내용만큼 가져가는 거고, 최대 높이를 요만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유연한 여러분의 UI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버플로우가 주려면 오버플로우가 되려면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계가 없으면 이 오버플로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 팝업창의 내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이중 스크롤바가 있으니까 좀 모양이 별로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